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2탄에 나눠서 제작하게 된 점 양해 먼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EO 앤 Flow 지식창고 2탄의 2탄입니다. 그 전에 SEO 지식창고 2탄의 1편, 그 다음에 지식창고 1탄 이렇게 두 가지 영상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으니 꼭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플로우로 이제 작업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회원가입하시고 저에게 인증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까지는 왜 구독, 좋아요, 댓글 요청하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되는데 제 일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레퍼럴 링크로 가입하는 것도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고객을 데려와야 되고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따뜻한 고객, 뜨거운 고객, 차가운 고객, 검색이라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뤄봤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글을 어떻게 해야 작성을 잘하는 건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깃 키워드와 키워드 스토핑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키워드 스토핑은 되게 많이 썼고 저도 많이 즐겨 쓰던 방법인데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고도화가 됩니다. 네이버도 구글도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혹은 몇 년에 몇 번씩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로직은 점점 강화가 돼서 어뷰징이나 좀 비양질의 퀄리티의 글을 올리는 사이트들은 점점 노출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트들만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스토핑이 뭔지 알아볼게요. 키워드 스토핑이란 페이지 콘텐츠에 같은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글은 똑같은 단어나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부자연스러운 글이나 중요한 가치가 없는 문자 혹은 숫자가 나열된 리스트 등을 키워드 스토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링크 텍스트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도 키워드 스토핑에 해당하여 검색 결과 페이지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특정 키워드로 검색 결과 상위 랭크에 오르고 싶어도 키워드 스토핑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점, 첫 번째 중요한 점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스토핑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그래도 반복해서 적어야 좀 이게 그것과 관련된 문서인지 알고 검색 노출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결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키워드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깃 키워드는 콘텐츠당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쓰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문에 모두 다 넣기보다는 타이틀 태그, 메타 디스크립션, 이미지, 대체 텍스트 등에 분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LSI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LSI 키워드란 관련이 있는 단어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뭐 국어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유의어, 연상어, 관련어, 상위어, 하위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라는 단어의 LSI 키워드는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의미로 쓰였다면 소, 가축, 먹이 등이 그게 될 수 있고 이야기의 의미로 쓰였다면 대화, 토크쇼 등이 될 수 있겠죠. 콘텐츠 내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글이 지루해지므로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EO 프로젝트 제가 진행을 하면서 딱 느낀 점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키워드의 상위를 노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상대 컨텐츠를 분석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발행한 다음에 트래킹하고 올라가면은 성공한 거고 특정 전투에서 성공한 거랑 비슷하죠. 근데 또 안 올라가면은 그걸 또 개선하고 이런 작업의 무한한 반복입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SEO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글 스니펫으로 최상단에 크게 보이는 거를 200개 이상 달성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일어난 결과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제가 실제로
배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낄 만한 제목을 짓는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콘텐츠 내용과 관련 없는 제목으로 지으면 절대 안 되시고요. 콘텐츠의 내용을 잘 표현하면서도 매력적인 제목을 생각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제목 짓는 팁에 다뤘듯이 간결하고 재미있으면서 부정적 단어나 숫자를 활용하는 제목을 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아끼는 10가지 방법, 음대 입시생이 놓치는 3가지, 가장 경쟁률이 심한 음대 탑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혹은 혜택, 숫자, 형용사, 타겟 키워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클릭을 부르는 7가지 쉬운 스토리텔링 기법, 예를 들면 음대에 꼭 합격하는 3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목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면 방문자가 식상해하기 때문에 익숙해진 패턴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를 분석하면서도 또 본인이 컨텐츠를 올리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다르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코너스톤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너스톤 페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코너스톤 페이지란 기존 컨텐츠의 노출을 더 올려주고 신규 컨텐츠의 작성 효과까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SEO에 특화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코너스톤 페이지란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교적 긴 글을 의미하고요. 검색 엔진이 키워드가 포함된 글이 아닌 해당 주제에 대해 풍부한 내용이 담긴 컨텐츠를 상위에 랭크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너스톤 페이지는 콘텐츠 사일로의 전형적인 한 형태로 예전에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음대, 연대 음대, 고대 음대, 이대 음대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컨텐츠, 총정리한 내용을 목차로 두고 기존에 발행했던 컨텐츠 내용의 일부와 링크를 이용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음대 이렇게 4가지를 작성을 하셨다면 그걸 다 묶어서 탑4 음대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또 이미 올라간 컨텐츠도 보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존 컨텐츠를 올렸는데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꼭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컨텐츠를 보완하는 것도 검색 결과에서 더 높은 랭킹을 얻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나 제목은 변경하는 게 좋겠죠. 2019년에 썼다면 2024년으로, 뭐 2025년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기존 컨텐츠에 이미지를 더 넣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키워드를 추가하는 식으로도 상위 노출을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4개 상위 노출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10,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지난 6개월 동안 작성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10,000개를 다 찾아보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 글들이 어떤 게 상위 노출되고 있고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글들을 사용자들이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콘솔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툴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플로우 가입은 제 레퍼럴 링크를 꼭 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료 다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백링크와 인링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링크란 다른 웹사이트에 나의 웹사이트에 글을 링크하는 것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서울신문이나 매일경제나 이런데 제가 글을 올린 것이 뭐 참고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블로그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은 웹사이트에서, 나보다 트래픽이 큰 웹사이트에서 이걸 인정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도 이 웹사이트 믿을만하네 라고 판단하고 상위에 노출을 시켜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뭐 일면식도 없는 혹은 이해관계가 없는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올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제가 백링크 무료로 사이트 넣는 사이트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레퍼럴로 가입하시고 인증메일 보내주시면 이거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5가지 꼭 작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인링크를 알아볼게요. 인링크란 내 웹사이트 안에서 내 웹사이트 글을 링크하는 것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특정 글 다음에 관련 기사 더 보기, 뭐 이슈 보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5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레퍼럴 링크 여기로 또 가입 부탁드리고요.
백링크, 인링크 확인하는 방법도 구글 서치 콘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SEO 프로젝트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내용이고요. 최대 뭐 3년까지도 걸린다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조금씩 반응이 나오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반응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걸 의미합니다. 구글에서. 구글은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믿을 수 없는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결코 띄워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량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숫자만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당연히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유사한 컨텐츠면 색인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 있기 때문에 꼭 글을 쓰실 때 대량으로 발행하시더라도 겹치지 않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공수가 들어갑니다. 또 네이버에 올릴 때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 개 작업해야 동일한 콘텐츠라고 판단하여 저품질이 네이버, 구글 양쪽에서 다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래퍼링크 가입 또 한번 부탁드리고, 웹플로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웹플로우가 처음에 배우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려우시고 또 시간이 빠듯하시다면 웹플로우 전문가 집단인 플라인에게, SEO 전문가 집단인 플라인에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이쁘고 강력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시는 곳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웹플로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티스토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티스토리는 네이버 블로그와 다르게 커스텀 코드, 즉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구글 서치 콘솔도 등록이 가능하고 SEO를 위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으로도 이렇게 있죠. 추천을 좀 드리고요. 스킨 같은 경우는 그냥 오디세이가 무난해서 저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웹플로우로 만든 웹사이트보단 기본적으로 티스토리 웹사이트의 점수가 많이 낮아서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은 조금 낮다는 점, 롱테일 키워드에서는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드 넣는 방법은 스킵 편집 가셔서 HTML 편집 보시면, 여기 HTML 편집 보시고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절대 글 쓰실 때 따라하면 안 되는 거는 복붙 그대로 하는 겁니다. 메모장이라도 한번 거쳤다가 가야 이 안에 있는 태그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레퍼링크로 가입해주시면 자료 다 보내드리니까 꼭 좀 가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고 인증 메일 보내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마지막으로 좀 부셔보겠습니다. 저도 네이버 블로그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블로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그래서 몇만 이상의 트래픽을 네이버에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일 할 일은 미션입니다. 서로 이웃 추가 매일 50명씩 꼭 해주세요. 뭐 별거 아니지만 조금씩 쌓여가면서 복리의 효과처럼 기본적으로 조회수와 트래픽과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스킨 바꾸기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약간의 공부와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제가 참고한 영상 첨부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틱톡,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다 좋은데 일단 저희는 하나씩 해보죠. SEO부터 하면서 그 준비가 되면 SNS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책 전매사고 마케팅 설계자 오가닉 마케팅 3가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레퍼링크 알려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강의 많이 보시고 플라인까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두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